나의 나쁜 자세나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신경통을 유발할 여건을 갖고 있는 신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3차 신경통, 중간 신경통, 서린 신경통, 귀를 포함해서 목젖, 얼굴 쪽으로 오는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얼굴의 뒷면, 머리 뒤쪽에서 오는 신경통인 후두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일을 맞닥뜨리면 뒷골이 땡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 혈압이 올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무가 과다해서 밤샘 작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많이 과로했을 때 뒷골이 푹푹 쑤시고 쿡쿡 찌르고 하는 통증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잠을 좀 잘못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뒷머리가 쿡쿡 찌르고 쑤시고 전기 오듯이 찌릿거리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넓은 의미의 이런 것도 다 후두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후두신경통이라고 정의하는 진단 기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에는 뒷머리에서 후두신경이 가는 곳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에 후두신경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후두신경이 어떤 신경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모기 신경이 우리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과 3번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머리가 아프면 여기가 머리이기 때문에 나 뇌가 어떻게 됐나? 나 뇌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지만, 우리가 아프다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뇌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그런 뇌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면에 오는 신경통을 3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뇌신경 12개 중에서 5번, 7번, 9번에 의해서 신경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뒷머리는 똑같이 머리인데 주로 목 2번 신경인 후두신경에 의해서 아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두신경이라는 신경은 가지를 3개 내는데요. 대후두신경, 그리고 소후두신경, 그리고 제3후두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후두신경은 신경이 중요한데, 척추 저속안에서부터 신경이 줄로 나와서 이 뒤통수 딱딱하게 이렇게 머리하고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를 우리 몸의 중앙으로부터 한 2cm 정도 그 옆쪽에서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피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신경이 대후두신경이고, 귀 언저리 쪽에서 뚫고 나오는 거는 소후두신경, 목의 중앙선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제3후두신경 이렇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나쁜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죠. 많이 경직되고, 혹은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모니터를 본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목이 똑바르지 않으면서 삐딱한 채로 경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목과 머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의 나쁜 자세로 굳어지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간다면은 근육 사이사이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대후두신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근육들을 뚫고 나와야 되는 주행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렇게 주변인에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근육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그리고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그래도 나 머리카락만 건드려도 찌릿찌릿, 귀옆이 찌릿찌릿, 뒷머리가 찌릿찌릿 아파요,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에 비해서 이런 후두신경은 일상생활에서 나의 나쁜 자세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동 부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압박을 당하고 혈액 공급을 못 받음으로써 신경통을 유발할 여건을 갖고 있는 신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살면서 굉장히 자주 겪게 되거든요. 후두신경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뒷머리 부분, 혹은 귀 바로 뒷부분, 뒷머리 부분이 찌릿거리고 쿡쿡 쑤시고, 혹은 머리카락만 싹 건드려도 찌릿하고 아프고, 이런 후두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광범위한 넓은 의미의 후두신경통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후두신경통이다라고 한다면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을 보시면 앞에서 안면 신경통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신경통이라는 것은 그 신경에서부터 어떤 신경의 염증이나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 양상은 비슷합니다. 순간적인 통증, 그리고 발작적인 통증, 그래서 시간이 몇 초, 1, 2초에서 1, 2분을 지나지 않는 통증, 그리고 굉장히 강도는 세고 쿡쿡 쑤시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통증을 말하고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후두신경통이면 후두신경이 지나가는 곳, 아까 설명드린 목 2번, 3번에서 빠져나와서 뒷머리로 가는 신경 부위로 그런 양상의 신경통 양상의 통증이 오면 후두신경통이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제 후두신경이 가는 곳 부위가 뒷머리라든지 뒤통수 부분이 감각이 조금 떨어지거나
약간 얼얼하거나 하는 감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우드 신경이 나오는 위치를 아까 말씀드렸죠. 뒤통수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고 머리 중앙에서부터 한 2cm 정도 옆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압통점, 눌렀을 때 아픈 것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그 대우드 신경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소마취제를 줬을 때 일시적으로 국소마취제의 작용 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 그런 것들을 보면 후두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국제 두통학회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통증이면서 특별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를 1차성 후두신경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때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후두신경통은 2차성 후두신경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흔히 후두신경통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원인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두신경의 특징이 그 목 2번, 3번을 빠져나오면서 두피까지 오는 경로가 척추 기립근 그리고 머리 하중을 받쳐주고 머리를 잡아주고 있는 머리 바로 밑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승모근 이런 것들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목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을 때 어떤 후두신경의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한테도 대사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혈증 혹은 고혈압, 당뇨, 혹은 통풍 이런 것들을 대사질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사질환들은 사실은 결국은 굉장히 만성염증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질병을 진단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서 그 만성염증에서 미세한 그런 혈류의 혈행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후두신경, 특히 대후두신경 이런 곳으로 혈행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후두신경통이 더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경추에서 경추 2번과 3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연결돼서 후두신경을 만든다고 했는데 특히 경추 2번 신경 같은 경우는 목뼈 1번과 2번의 환축주 관절이라고 해서 1번과 2번 목뼈 관절 바로 뒷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어떤 신경 뿌리보다는 경추 2번 신경 뿌리 같은 경우는 목뼈 1번, 2번 관절 뒷면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우리가 혈행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목의 근육이나 인대가 굉장히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관절염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는 분 혹은 이제 젊었을 때 막 머리에 뭐 이고 장사하시고 그런 연세 드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뒷머리가 너무 찌릿찌릿하고 아파서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경추 1번, 2번 관절이 거의 들러붙다시피 하는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그 관절 뒷면에 경추 2번 신경의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추의 그런 어떤 변형에 의해서 신경통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후두신경통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후두신경통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물치료와 주사치료가 있겠고요. 약물치료는 다른 안면신경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항간질약이 우선적으로 선택돼서 사용되는 약물이 되겠고 일반적인 진통소염제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양상의 신경통들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간질약이나 우울증 있을 때 쓰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했을 때도 통증 경감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가 후두신경통 환자들인 경우에 주사치료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진단 방법에서 보신 것처럼 후두신경의 그런 말초가지를 국소마취제로 줘서 1시간 정도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가 진단 방법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후두신경의 그런 말초가지를 국소마취제를 이용해서 좀 통증이 경감되도록 여러 차례 주사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러면 신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과감작이라고 하는데 그 민감성, 신경 민감성이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2번 경추 신경 뿌리 주사라고 해서 제2번 경추 신경의 뿌리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경추 관절 뒤에 있으면서 목 근육의 근육이나 인대나 그런 1, 2번 경추의 그런 관절면 이런 데 퇴행성 변화라든지 경직, 근육의 경직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경 자체가 굉장히 과민해져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원뿌리에서부터 시작돼서 후두신경이 나오는 거니까 경추 2번 신경 뿌리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사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경추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경추 경막외곽내 신경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두신경통인 경우는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이런 주사 치료가 아주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후두신경통, 때로는 그냥 성가신, 혹은 때로는 베개를 벨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혹은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런 후두신경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